오리스 용화집에 미리 스케일 체크하고 가도록 고! 하겠습니다. 자,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은 아니구나. 잠깐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끝까지 매너 시청, 매너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신쇼 유신쇼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문제가 있다, 쓰레기다,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하시면 캡처해서 제보해 주십시오. 영상을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오캠, 오픈 캡처 등의 무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캡처를 하신 뒤에 24시간 365일 추석 연휴 중에도 SAJATV 사자TV@한메일.net으로 제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 드디어 오고 말았습니다. 위기의 10월. 이 10월을 못 넘기느냐에 따라서 사자TV 유신쇼의 운명이 또 달려 있습니다. 위기의 10월. 거의 일주일 동안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고향에 있어야 되는데 또 안 갈 수도 없고 부모님이 또 연세가 있으셔서 기다리시고 있는데 또 홀로 둘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아무튼 고향에 가는데 자식된 도리로 내일 아침 차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돌아와서 토요일 날 방송에 복귀를 하는데 토요일 날 전화 배틀 그리고 배그 특공대가 진행되는데 스쿼드가 안 되면 전화 배틀그라운드로 대체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중요한 또 사건이 있죠. 우리 그 유튜브에서 저희 그 사자TV 유튜브 바보스 채널 구독하신 분들 있을 텐데요. 그 바보스들이 팟캐스트에 진출을 합니다. 어이가 없죠. 그거 거기다가 시사 방송에 도전합니다. 골이 깨지죠. 뇌세포가 가출하려고 하고 있지요. 요동치죠. 폭풍이 몰아붙이고 있죠. 자, 그래서 바보스 멤버들의 팟캐스트, 시사 팟캐스트 도전. 그래서 기존의 팟캐스트 유신쇼 채널의 서비스가 되는 게 아니라 따로 채널을 파서 저희의 얼굴을 다 집어넣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녹화가 아마 추석 연휴 중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이기도 하고 연휴 기간이니까 만나서 식사도 하고 10월 8일 날 녹음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보스
시사 팟캐스트 라디오가 준비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심하실 때 들으시면 뭐 시사적으로 도움은 될지 모르겠으나 네, 그거에 대해서 추석 연휴 중에 기획을 해서 제가 짜서 어떤 코너를 진행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건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죠. 파트너 BJ 세야와 이기광 갑질 논란 사건이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뭐 둘 다 항상 사고에 인접해 있는 인물들인데 이제 비글스 2기 해체된 건 아시죠? 저번에 해체했었는데 이 사건이 아프리카 TV 파트너 BJ의 갑질 우덜식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기광이 이미지가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자,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자, 어떻게 된 일인지를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이제 이기광이 이제 여성 게스트와 같이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기광과 여성 게스트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기광하고 이제 권디디인가요? 하여튼 뭐 다른 남자 BJ하고 좀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세야라는 남자 BJ가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별풍선을 하나를 쏴서 팬가입을 합니다. 이제 뭐 그거를 이제 지나갔는데 이제 이기광이 그 권디디라는 남자 BJ하고 갈등을 하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그 똥파리가 내가 이제 이쁜 여게스트분하고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에서 똥파리가 날아온다. 뭐 도방을 하거나 이제 그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여성 BJ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여성 게스트를 모셔다가 피를 빠는 그런 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한계가 너무 많이 하니까 남자 BJ들이 그런 그 섭외 방송을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누가 새로운 좀 비주얼이 되는 여성 게스트랑 방송만 하면 이제 섭외하려고 날라오는 거죠 여기저기서. 그래서 이제 이기광은 건디디라는 BJ랑 좀 다툼이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제 기분 나쁘다 누구라고는 언급을 안 하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똥파리들이 좀 그러니까 그 세아라는 BJ가 스스로 뜨끔을 했는지 그렇잖아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고 당신은 권디디하고의 갈등이 있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전화를 하고 방제에다가 뭐 똥파리라는 그 발언을 딱 적어놓고 이 기분 나쁘다라는 식으로 방송에서 이제 어그로를 끕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기광은 당황스러우니까 전화 통화까지 해가지고 아니다. 그건 말도 안 돼. 내가 언급도 안 했고 걔랑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시청자들랑 게스트랑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도 세야라는 BJ는 끝까지 우깁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계속 사과를 시청자들이 요구를 하는데도 아무리 이기광이 이미지가 안 좋지만 그건 누가 봐도 정황상 권디디하고 갈등인데 본인이 가서 별풍선 하나 쏘고 팬가입하는 타이밍하고 겹쳤을 뿐이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데 방제에다가 적어놓고 어그로를 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시청자들마저 그러는데 끝까지 사과를 안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기광이 방송을 켜놓고 해명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매니저 채팅에 운영자가 나와서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화했던 내용도 틀지 마라. 아예 언급을 하지 마라. 세야가 이기광 언급할 때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운영자가.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신 분들은 이런 우덜식 갑질 운영을 늘상 보시는 그러니까 억울하게 이기광은 억울하게 권디디랑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저도 옛날에 똑같은 방식으로 당했습니다만은 본인이 그냥 욱해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쳤는데 세야가 몇 시간 동안 방송할 동안 뭐라고 안 하고 이기광이 시끄러워지니까 해명 방송을 하겠다라고 그 증거 영상을 틀려고 하니까 운영자가 와가지고 매니저 채팅에서 협박을 했단 말이죠. 게스트랑 같이 있는데
영상도 틀지 마라. 아예 언급을 하지 마라. 제재하겠다는 거죠. 정말 이 파트너 BJ 갑질은 단연컨대 뭐 카카오 TV의 베스트 PD, 루키 PD 갑질도 뭐 쩝니다마는 정말 국내 플랫폼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로 그러니까 안 되면 둘이 안 되는 게 맞죠. 파트너 BJ나 베스트 BJ나. 근데 한 명은 자기 얘기도 안 했는데 얘기했다고 어그로 끌고 비난을 다 해놓고 상대방이 나는 억울하다 해명 방송 하려고 하니까 증거자료 틀지 말고 일체 언급하지 말라고 협박질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영상 보면은 그 운영자가 협박하는 내용까지 다 표시가 됩니다. 원래 아프리카 TV 내규사 그 규칙상 타 BJ에 대한 거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안 좋은 쪽으로. 근데 파트너 BJ는 얼마든지 하도 됩니다. 운영자랑 친한 BJ들은.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이기광은 자기 여자친구네, 특히 여게스트가 여자친구한테 권디디가 세야 오기 전부터 어그로 끌어서 상당히 화난 상태였음. 중간에 세야가 이기광 방송에 들어옴. 이기광이 자꾸 권디디가 자기 여친한테 어글로 끌은 거 못 참고 화내는 상황에서 자기 여친에게 네가 계속 안 끊고 받아주니까 권디디 같은 그런 똥파리들이 꼬이는 거잖아 라고 말함. 근데 세야는 그 말이 자기가 이기광 방송에 들어온 걸 이기광이 디스한 거라고 착각하고 이기광한테 난리를 치.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둘이 이렇게 했으면 나중에라도 오해를 풀면 되는데 세야가 자기는 파트너 BJ라는 부심으로 끝까지 사과를 안 했고 인정을 안 했고 거기에 운영자까지 개입되면서 갑질 파동이 확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제보도 이미 들어왔는데 모리슨 교관님에서 Yes sir. 어제 솔랭 2위 2번, 시비 4번, 총 4번 축하. 자,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이래서 운영자들의 갑질, 전화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브리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야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런 갑질이 이전에도 계속 있었다 라는 내용이고요. 자, 철구가 19세 없이 또 흡연을 했는데 또 정지를 먹었습니다. 이쯤 하면 개념이 없는 거죠. 양념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전에도 정지를 먹었었거든요. 또 19세를 안 걸고 담배를 폈다는 것은 파트너 BJ는 아프리카 TV랑 계약한 계약직 직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불과 몇 달까지는 흡연할 때 19세 안 걸고 했어도 경고만 먹고 정지를 안 먹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서수길의 아프리카 TV가 이렇게 찔끔찔끔이라도 주느냐?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은 규제를 안 했습니다. 자율 규제라고 해가지고 정말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바뀌고 나서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강력하게 이런 것들은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입김이 나오고 있으니까 미리 조금씩 하는 거겠죠. 국회 토론회나 이런 적도 안 나갔습니다. 유신 참여하면 우리 안 나가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정말 불쾌한 것이었죠. 그 방심위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도 나가기로 했다가 유영기 대표가 나오면 안 나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안 나왔어 실제로. 그랬던 아프리카 TV가 얼굴이라도 비춘다는 얘기죠. 지난주에 있었던 토론회에서는 얼굴이라도 비추고 나갔다는 얘기죠. 참 그게 변화라면 변화인데 생존을 위한 변화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떤 시기가 오냐면 쳐내는 시기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TV는 영원한 파트너가 없습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대도서관하고 얼마나 사이가 좋았습니까? 양띵 악어랑 얼마나 사이가 좋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자기 파트너 BJ하고 경쟁 관계가 돼버리니까 다이아TV와 트레저 헌터 소속 BJ들에게 얼마나 냉담하게 대했습니까? GE엔터테인먼트 쿠티비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이제 자기들이 부담되면 버릴 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슬슬 그런 시동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무튼 철구 19세 없어 흡연이라고 하는데 뭐 15일이라고 하고 뭐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누적된 거면 지금 영구정지 돼야 맞는 사람이죠. 절대 이런 행동 안 한다고 복귀했는데 지금까지 정지 먹은 것만 해도 몇 번이고 방심위에서 정지 권고받은 것만 해도 몇 번입니까?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영구정지 돼가지고 2번이나 복귀했는데 각서 썼는데 각서 약속을 안 지킨 거죠. 회사 이미지에 큰 실추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각서 약속을 안 지켰는데 왜 영구정지를 안 줍니까? 참 문제가 많은 플랫폼이죠. 자, 오늘 새벽 어젯밤부터인가요? 오늘 새벽에 최군과 합딩이라는 여비제이가 술 먹방을 했는데 방송이 헬파티였습니다. 제가 늦게 접속해가지고 방송하느라고 녹화를 다 떴는데 아파서 진짜 아픈 사람 맞나요? 저는 안 아프고 현역까지 군대로 갔다 왔는데도 난 그렇게 놀아본 적이 없거든요. 새벽에 최군하고 여비제이 합딩 방송 보신 분 있습니까? 차마 그 짤이 뭐 인터넷 방송 갤러리에도 네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 그 프란시스코님 전화하시라고요. 전화하시면 설명할 테니까 채팅창에서 나불나불 하지 마시고 지금 뉴스 브리핑하고 있잖아요. 그쵸? 거의 헬파티 수준입니다. 기사를 추석 연휴에 시간 짬짬이 기사를 올릴 거 예상됩니다만은 정말 심각한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심각한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아프리카 TV에서 우결이나 그런 컨텐츠를 빙자해서 불필요한 스킨십이나 무슨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좀 그런 방송은 뭐 이렇게 합동 방송이라기보다는 정말 보기에도 참 싫은 방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로 올라간 다음에 말씀드리고 자 아프리카 TV에서 최근에 띄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고다 윽박 네 야생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띄우고 있는데 과거에 동물학대나 어린 고양이 테러 사건 관련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프리카 TV에 사실 비판하고 나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지 포장해가지고 뭐 미디어 썰이나 이런 쪽에서 막 기사로 미화시키고 막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사 숨기고 덮고 유튜브에서 영상 삭제한다고 사라지는 거 절대 아니라는 생각 들고요. 동물협회나 동물단체와 함께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할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추석 연휴인데요. 2일부터 6일까지 휴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50-2323-5549번으로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TV는 논란이 되면 스페어 타이어처럼 교체를 하죠. 새로운 대안 주자로. 자, 050-2323-5549번입니다. 11시 정각까지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요. 네,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요. 네, 전화하셨군요. 프란시스코요? 프란시스코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의견 말씀하시죠. 네, 유신님이 네. 블랙리스트, MB 정권 블랙리스트 등재했다는데 근거가 있나요? 예. 뭐죠? 저희 홈페이지에 기사 안 읽어보셨나요? 읽어봤는데 그게 근거가 될 것 같지 네. 않은데요. 아니요. 블랙리스트 등장하신 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은 100% 동의를 합니다. 본인만 동의를 못 하시는 거죠. 예. 지금 언론사에 공개돼 있는 블랙리스트 명단 82명의 그건 일부고요. 이름도 없거든요. 그건 일부고요. 유명인. 그러니까 1차적으로 유명 연예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포함됐고 문화인이 포함됐고 2차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포함돼 있죠. 그 명단이 공개된 것만 청와대 문건에서 공개된 것만 2장인 거죠. 그러면은 실질적인 눈으로 보이는 근거는 없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분들도 블랙리스트 김재동이나 다른 사람들 주장했을 때 다 거짓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지지자들이.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근데 사실로 확인됐잖아요. 그렇다고 유신님이 김재동인 건 아니잖아요. 유신이 김재동이 아니지만 블랙리스트에 그 불이익을 내가 그 아프리카 TV에서 쫓겨나면서 그 활동하면서 충분히 당했기 때문에 그 사례가 김재동이나 그 사례가 김재동이나 김미화 씨나 다른 사람하고 동일했죠. 그래서 그 사례를 공개를 했고 그걸 판단하는 거는 독자의 판단이 달라지겠지만은 저는 그 전까지 광우병 중계할 때까지 아프리카 TV의 탑 BJ였습니다. 잘 나갔고
그 광우병 아, 중계를 제가 했을 때 네. 수천 명에서 10,000명 이상의 시청자들이 받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방송을 보고 집회에 나왔습니다. 그게 팩트고요. 네. 그 이후에 네. 제 외부 일정이 다 끊겼고요. 이유를 대지 않고 아, 네. 어려워졌다고 다 그 하기로 했던 것까지 행사가 다 취소됐습니다. 대학 특강도 취소됐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TV에서 한마디만 뭐만 하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뭐 협박질이 들어왔고요. 그런 메일 내용이나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네. 다른 피해자들과 현상이 똑같았고 저는 실제로 국가정보원 직원이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사람의 전화도 받았었고요. 그리고 정보과 형사가 네. 제가 촛불 집회 갈 때마다 쫓아다녔고요. 아주 그 사람들이. 네. 네.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 앞을 성인 남성들이, 그러니까 누가 팬이 찾아오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와가지고 사진 찍고 둘러보고 문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듣고 가고 그런 현상들을 많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다 동일하고 실질적인 분위기를 받아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네. 네. 제가 근데 2008년부터 저도 아프리카를 계속 봐왔는데요. 예, 그럼 제가 그 촛불 집회 중계하고 카메라하고 해외 언론에 나오고 KBS 9시 뉴스에 나오고 모든 언론에 노출된 건 아시겠네요. 네, 아는데요. 예. 유신님이 그때 탄압을 받으신 건요. 정권 탓이 아니라 그냥 유신님 방송이 아프리카 그렇게 주장을 했죠. 예전에 예전에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본인이 지금 저 자유한국당하고 뇌세포가 똑같은 게요. 김미화 씨나 자유한국당 예, 아니요. 그 똑같아요. 한 주장이 똑같다고요. 자, 들어보세요. 김미화 씨나 김재동 씨나 그분들도 본인 같은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무능해서, 당신들이 재미없어서, 당신들이 그래서. 근데 김미화 씨 그때 당시에 청취율 1위였거든요. 세상은 지금은이. 김재동도 제일 잘 나가서 섭외 1위였으니까 딴 얘기하지 마시고요. 딴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국정원 직원 전화를 받았다는데 본인이 뭐라고 할 겁니까? 안 받았다는 증거 있어요? 그거 인정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이 되든 안 되든 김재동 씨나 김미화 씨도 청와대 문건 나와서 인정된 거 저기 뭐 사람 그 고소한 거 아닙니까? 불이익을 내가 받았다는데 정권에다 적어달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정권에다 적은 게 아니라 청와대 문건을 제가 어떻게 달라고 해요?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러면은 뭐 국가에다가 소송이라도 제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국가에다가 소송을 하려면 문성근 씨나 김미화 씨처럼 그게 나와야 된다고 정부 문서가. 저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문서는. 그러니까 안 나왔는데 또 소송도 못 걸고 소송도 못 거는데 안 그러니까 나왔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자 이렇게 물어볼게. 자 이렇게 물어볼게. 그러면 오늘 주제도 아니니까 길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자 저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MB 정권에서 알고 있었어요. 가만 놔뒀을까요? 뭐를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프리카 TV 아니, 아프리카 TV의 제일 인기 있는 BJ가 촛불 집회 인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청자가 많고 별만 많이 받고 출장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때 유신님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시청자가 많으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때 클린 이슈 캠페인 할 때 아니에요. 아 그때 뭐 안 했겠죠. 왜냐면은 그때는 그냥 솔직히 그렇게 막 재밌는 사람 없어가지고 유신님 하루 종일 방송 켜놓고 재방송하고 그러니까 뭐 소닉 그러니까 딴 얘기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딴 얘기하지. 본인이 시청자 수 많다고 그랬죠. 자 인기 그래 들어보세요. 인기 자 들어보세요. 인기가 많다는 게 그러면 시청자 많고 별풍선 많이 받는 게 인기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인기가 많다고 하지 말고 그냥 시청자 많다고 하시죠. 시청자 많은 게 자 무한도전이 시청률이 20% 찍었어요. 그럼 인기가 많은 거 아니에요? 많이 보니까? 당신이 말하는 인기가 많다는 기준이 뭐? 아니 당신이 말하는 인기가 많다는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인기가 많다는 거는요 좀 그래도 좀 이제 포지티브한 쪽인 거죠. 긍정적으로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마시고요. 우리가 객관적인 증거로 시청자가 많고 수익이 많다는 건 인기가 많다는 거죠. 긍정적인 거 나쁜 거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그런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거니까 객관적인 지표로 볼 때 그 사람이 인기가 있다 없다는 시청자 수와 수익으로 보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은 그렇다 치고요. 그렇다 치고 봤을 때, 자 들어보세요. 그때 당시 광우병 촛불 집회 사람들이 많이 모를 때 제가 중계에서 최소 수천 명에서 10,000명 이상이 봤어요. 그리고 그 방송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나왔고요. 실제로 제가 밖에서 나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총각 때문에 방송 보고 나왔다라고 다 악수하고 인사를 하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KBS 9시 뉴스나 그때 당시 KBS 문제가 없었을 때니까 KBS 뉴스부터 다른 뉴스에 인터뷰 기사랑 다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미디어 오늘인가 미디어 어스인가 하여튼 거기에서 뭐라고 하죠? 그거를
호해지에 그 배포지에 정면에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제가 노트북 들고 중계하는 장면이. 그리고 프랑스 세계 언론에서 유명한 언론사에 제 얼굴이 있는 인터뷰 기사가 다 들어갔고요. 자, 네. 이런 상황에서 MB가 단순히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까지 불이익을 주고 경찰에 불락거리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쥐코 영상을 블로그에 잠깐 게시만 해놨던 이유만으로 회사가 망해가고 난리가 났었는데 사찰받고 민간인 사찰받고 저를 가만뒀을까요? 그러니까 근거는 없는 거네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아니요. 나 다른 걸 근거를 묻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인데 그냥 단순히 집회에 참여했다가도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조사받고 온갖 그 고통을 다 줬는데 몇 년 동안 나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리고 그 경찰들한테 나는 수천 장이 찍혔어요 사진이. 정보과 형사들가 아예 대놓고 와서 찍어가고요. 그 다음에 경찰들이 와가지고 찍어가고 수천 장이 찍혔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서 유신에 대해서 MB 정권이 가만뒀을까요? 라는 걸 묻는 겁니다. 이 제가 말한 근거만 가지고. 정보과 형사가 되는 게 아니죠. 아니요. 증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시한 내용을 보면 정보과 형사가 내 사진만 수천 장을 찍어갔다니까요. 대놓고 와서. 정보과에서 사진 찍어간 거 있어요? 그럼 뭐 정보과 형사라고 하고서 찍어갔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내가 물어봤죠. 누구냐고. 네, 그래서 정보과 형사래요? 예. 경찰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면 문제 되니까 옆에 근데- 촛불 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자, 본인이 얘기한 거는 그런 거잖아. 그런 거잖아요. 청와대,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은 그거예요. 내가 이해한 거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오늘 추석 연휴라 내일 가야 돼서. 아니요, 11시에 코너 진행해야 돼서요. 이 싸가지 없는 인간아.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니, 그 시간이 많이 있는 것다면서요. 아까 분명히 11시에 코너가 있는데요. 편성표가. 알겠다. 당신 스케줄 아니라고 그게 시간이 많은 거예요? 널널한 거예요? 이 MB 같은 인간아?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본인 주장 그거잖아요. 당신의 주장은 그런데 김미화 씨나 문성근처럼 청와대 문건은 없지 않느냐 그런 주장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저의 주장인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MB 정권이나 이런 사람들을 소송한다고 그랬어요? 김미화, 김재동, 문성근 씨나 김효진 씨도 청와대에서 캐비넷에서 문건이 안 나왔으면 주장에 그칠 분들이에요. 그쵸? 근데 그분들은 유명인인데 청와대에서 문건이 나왔어요. 다행히도. 근데 그쵸? 유신님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왔으니까 제가 주장이라고 했지 언제 이걸로 소송을 건다고 얘기했나요? 유커 기사 제목이 뭔지 아세요? 유신도 이명박 블랙리스트 안에 있었다. 이거는 단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장이죠. 유신에. 예전에 김재동 씨나 다른 사람들도 다 주장을 했었어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시민단체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분들만 증거 자료가 나온 거지. 그래서 그분들은 다 소송을 하고요. 그 나머지 민간인들이나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아직 안 나온 거죠. 청와대 문건이 증거가 되는 게 그때 뭐 사진을 찍어갔다. 정보과 형사가 사진 찍어갔다. 뭐 국정원 전화도 받았다. 근데 그거는 그거는 맞다고 쳐요. 뭐 그거는 뭐 제가 뭐 증명. 그러니까 이것 갖고 저하고 본인하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본인이 MB 정권이 아니면. 이거를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은 다 MB 박근혜 지지자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고요. 아니요.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정황이나 상황 당원이고요. 아니요. 정황이나 상황을 다 설명드렸죠. 이 상황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 MB 지지자밖에 더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촛불 집회 중계한 거 팩트죠. 수천 명에서 만 명 이상 본 거 팩트죠. 언론사에 대서특필된 거 팩트죠. 해외 언론까지. 팩트죠. 정보과 형사나 국정원 직원이 와가지고 촬영하고 전화해가지고 협박질하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 사진 찍는 거를 저희 매니저분들이나 함께 갔던 분들이 다 봤고요. 네, 팩트라고. 자,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이런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 주장이라는 게 한 줄이라도 있나요? 뭐 그건 아니지만. 유신의 주장이잖아요. 우리가 네. 유신이 주장도 못해요? 아니 이명박 쪽에서 나를 고소한다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시청자 입장에서 이걸 보고 왜 화내야 되죠? 그렇게 활동한 거 사실이고 그 당사자가 피해봤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걸 기분 나쁘다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MB 지지자가 아니면 아바타가 아니면. 왜냐면은 제가 유신님 방송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본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옆에서 곁눈질로라도 보고. 뭐 곁눈질로 봤는데 뭘 잘 알아요? 맨날 본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아, 전 아프리카 때는 되게 많이 자주 봤었고요. 말 또 바뀌잖아요. 아프리카에서 2008년도부터 견눌주로 가끔 봤다고 해놓고는 계속 봤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입만 열면 MB가. 그러면은 뭐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자, 닉네임 2008년에는 바꿉니다. 되게 닉네임 코 MB. 뭐 코엠비고 나발이고 간에 자, MB 코 MB고. 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저기 그 기사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저기 그거. 기사에 다른 사람이 그랬다, 아주 문건에 그렇구나. 나왔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유신의 주장이죠. 유신의 주장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독자 맘이고, 저거는 유신의 주장인 거예요. 주장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주장만 하세요. 저렇게 주장한 거잖아요. 단언이 아니라 주장을 했잖아요. 내가 전화도 받았고 협박도 받았고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저기에 허위 사실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전화 배틀이라는 거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주장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는 아니요. 오늘 주제도 아니잖아요. 다양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주제는 아니시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저건 내 주장이잖아요. 본인도 인정했잖아요. 유신의 주장이야. 내가 이렇게 탄압받아 왔다. 그러면 저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든 안 하든 독자들 맘인데 저기에 없었던 사실이, 헛소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없었던 사실, 그러니까 아까 팩트 체크 다 했잖아요. 촛불 집회 했었고, 없었던 사실이 있죠. 근데 촛불 집회가 있고 기사에 국정원한테 없었던 전화받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못 들었으니까 그건 인정 안 할 수도 모르겠지만. 전화 주신 분, 이명박 정부에게 탄압을 받아가지고 삼성팀코드 이벤트에서 자격이 충분함에도 유신을 탈락시켰고 그런 의혹이 이런 있다. 거 내가 탈락할 의혹이 이유, 있는 거 자 들어보세요. 내가 탈락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발표한 거에 지금까지 활동 데이터랑 기획안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뽑았어요. 자기들이 공개했어, 안을. 근데 제가 1위예요. 그 기준으로. 근데 탈락했어요. 근데 거기 된 여자 BJ가 방송할 지도 얼마 안 됐고 데이터도 안 먹고 심지어는 신청도 안 했는데 운영자 전화 왔대요. 그 기획안 내라고. 그래서 3줄 써서 냈는데 됐대요. 대충. 그 여비제이가 폭로한 거예요. 뭔 상관이냐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멍청한 거예요. 아니,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다리가 없잖아요. 다리가 없는 게 아니라 주장에 다리가 없는 아프리카 TV에서 삼성 캠코더 선정 기준을 데이터 그리고 기획안을 얘기했는데 신청도 안 한 여비제이가 그 촛불 집회 이후로 불이익을 당했다고요. 저의 주장은. 그리고 광저우 아시안 게임도 스포츠 BJ 제가 1위부터 저희 클럽 방송이 다 싹쓸이 하고 있는데 안 줬어요. 불법 중계한 사람들을 줬어요. 이후에 아프리카가 존나 컸거든요. 순식간에. 아프리카가 촛불 집회 이후에 컸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도 유입이 많이 되고 저기요. 당연히 재미없고 그런 유신님 방송이 이제 휩쓸려 나간 거지. 자 들어보세요. 자연 도태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멍청하다는 얘기를 내가 한 이유가요. 이러니까 멍청한 거예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큰 거예요. 멍청하다고요. 자 정권이 그런 말 하도 안 했는데. 자 정권이 바뀌고 나서 큰 거라고요. 그때 발전하기 놈들이 자 여보세요. 자기 자신의 그건 네 얘기고요. 자 설명을 좀 얘기를 들으세요. 못 보였으면. 자 그 촛불 집회 할 때까지가 문용식 때고요. 그 이후에 발전하기 시작할 때가 서숙일 때부터예요. 상업적으로 가서 철구나 이런 사람들 쉴드 쳐주고 신태일이랑 그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좀 알려면 정확하게 아시고요. 신태일 없었고요. 신태일 있었고요. 신태일 저 보세요. 철구 1차 사면할 때 신태일도 같이 사면당했어요. 이 사람아. 내가 아프리카 2008년부터 했는데. 아니, 자 다시 한번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자 들어보세요. 철구 캠코더 못 받았던 게 백반 있고 막 그 시절 같은데 그때 철구랑 신태일 없었고요. 아니요. 없었어도 그때는 안 컸었고요. 신태일 그때 당시에 누구였지? 빅 뭐라고 다른 계정으로 쓰고 있었고요. 신태일이 뜨기 시작한 그 이후고요. 이후고 철구가 띄워져가지고 그때 철구랑 신태일 없었고요. 철구 영정 당하고 복귀. 아 진짜 막 이렇게 천박하게 무식하는 처음이네 또. 말을 못하면 듣기라도 잘해야 되는데 말귀도 이해를 못해요. 신태일이 서수길 체제에서 철구 영구정지 첫 번째 할 때 같이 정지를 먹었어요. 패드립 해가지고. 근데 1차 정지 풀었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라고 좀 말귀를 들으라고. 서수길 체제에서 왜 소리를 지르세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단치가 못 하시네. 문용식 말기부터 한번 들어드릴게. 예. 아프리카 TV의 회사 가치가 늘어난 게 비웃지 말라고 싸가지 없이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아유, 본인 얘기를 듣는다고 해놓고는 비웃고 지금 계속 코웃음 치고 있잖아요. 말하라고 해놓고 비웃으면서 그따위로 배웠어요? 알았어요, 안 할게요. 아니 이미 웃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모자란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꼰대 소리를 듣죠. 뭐 하니까. 아니 나 꼰대 소리 들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 나는 그래요. 가정교육이 진짜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판하고 자기가 불만이면 상대방한테 반말해도 되고 비웃어도 되고 나는 잘못 교육을 시켰어요. 본인도 교육을 못 받는 거. 난 내 윗사람한테 이렇게 안 하거든요. 나는 교수님이 왜 제 윗사람이죠? 나이가 많으니까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윗사람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이가 많다. 아니면 직장에서 윗사람이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못 배웠죠 학교에서. 학교 교육도 못 받았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유신님보다 학력 높은데. 학력이 어떻게 높아요? 졸업도 안 했을 것 같은데? 뭐 졸업이 안 했지만. 졸업도 안 했는데 학력을 말해요? 졸업하고 나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졸업도 못 했는데 어떤 사람이 대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나 학력이 높아요 그러고 다녀요. 중퇴당할 수도 있고 퇴학당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라고요? 안 당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라 궁시렁 대지 마세요. 뭐 그러니까 본인이 보면 화법을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별창들도 그러면 별창들도 제가 토론하자고 하면 피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못 배워서 그래요. 나이트 삐끼하고 호빠 다니고 밤업소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논리적으로 못 배웠어요. 그 지지자들도 보면 말을 못 배워가지고 궁시렁대고 하는 짓거리 별창하고 쌤쌤 삐까삐까해 동창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유신이 그때 당시 한물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10,000명이 보고 수천 명이 봐요? 왜냐면은 이렇게 떴던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막 빛났던 적은 없으니까. 저기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대상을 받아서 초대 대상에 뜬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소닉하고 소닉 떡 봤다고 하는데 소닉하고 방송하기 전에 전체 1위였어요. 유신쇼닷컴으로. 유신쇼 그 스타리그로. 소닉은 1위 못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유신이 촛불 집회 때 반짝 떴다라는 주장은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반짝 뜬 게 전 유신님이 촛불 집회 때 반짝 떴다고 한 적은 없고요. 아니 본인이 그때 떴다고 하잖아요. 그때 아프리카가 확 떴다고 했죠. 아프리카 그때 한창 촛불 집회 때. 그러니까 그걸 이끈 사람이 저라고요. 심지어 제가 설명드릴게요. 얼마 전에 저 팟빵 파스타에서 우수상 받은 거 아시죠? 어디요? 팟빵 파스타에서 우수상 받은 거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팟빵이 아니 이명박 그 리스트 이명박 리스트 기사는 봐놓고 팟빵 파스타 우수상 수상 기사 그러니까 유신 깔 기사만 보는군요. 깔 기사 본 적 없고 저 뉴코 기사 하나 봤는데. 그러니까 팟빵이 뭐 하는 곳인지 몰라요? 팟빵 그 팟캐스트 그거 한데 아니에요? 예. 근데 팟빵 대표님하고 그때 우수상 받고 뒤풀이 하는데 저 촛불 집회 저 기억하던데요? 어마어마했다고 엄청났다고? 뭐 기억할 수 있죠. 그때 유신님이 그 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팟빵 대표님이 기억하실 정도 유신쇼의 광우병 방송이 대단했는데 MB가 몰랐을까요? 아니 뭐 알 수 아프리카 있는데. TV 문용식 대표가 알 정도로 어마어마했는데 몰랐을까요? 근데 그거랑 유신님이 나중에 탄압받은 거랑 아무런 그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 근거라는 게 난 어이가 없는 게 김제동하고 김여진이나 문성근 씨가 이명박에게 탄압받은 게 논리적으로 해명이 되나요? 설명이? 나는 웃긴 게요. 김여진이나 그분들 막 피해받고 방송에서 퇴출될 때 그런 주장이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새누리당이나 보수 언론에서 저거 다 사기다. 저거 다 거짓말이다. 저런 거 없다라고 했어. 근데 박근혜 블랙리스트부터 이명박 블랙리스트 나니까 지금 사람들은 뭐 어떤 의혹이 나오면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 점점 믿음이 가죠. 그러니까 유씨는 블랙리스트 청와대 문건이 안 나왔으니까 아니다라는 논리를 하시는데 주장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장 이상을 요구한 적도 없고 법적인 조치를 한 적도 없고 나도 불이익을 당한 것 같다. 나 스스로 당했다고 본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되는 내용이란 얘기죠. 시청자라고 해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김여진 씨는 그 당시에 그 영화 활동 열심히 하셨던 거 잘 이제 입증이 되고 있고요. 필모그래피 보면 나오고요. 저기요. 김제동 씨도 그때 활동 잘 하셨어요. 그냥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김제동이 퇴출다고 예전에 MBC PD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오마이 텐트인가 했다가 잘린 거 다 뽀록 나고 있는데 활동을 잘하고 있어요? 김제동 그 기간 동안 김제동 씨는요.
김재동 씨는요, 그거 아니었어도 자연 도태됐을 거예요, 유신님처럼. 또 시작하네요. 김재동은 방송인들이 인정하는 방송인이에요. 그 유신님 사람은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 내 생각이 중요하죠. 상대적이니까. 김재동은 야구 장내 방송 하다가 너무 말을 잘하니까 스카웃된 사람이에요. 지상파로. 윤도원의 러브레터에. 그죠. 그 사람은 화술의 달인이고 책을 엄청나게 많이 네. 읽고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그 비유라든가 이런 게 사람들보다 탁월하죠. 그런 사람은 근데 강연 유신님이 김재동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내가 김재동이라고 그랬어요? 탄압받는 패턴이 똑같았다고 아니. 그랬지?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는 없고. 난 그러니까 김재동처럼 저 봐봐요. 또 하나도 시작하잖아요. 다 제가 얘기한 거는 밝혀진 건 없다. 제가 얘기한 거는 자, 들어보세요. 본인의 자 지금 다른 분도 통화를 해야 돼요. 오늘 추석 마지막 연휴 전에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본인하고 이 얘기만 끝낼 수는 없어요. 어차피 의견이 다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김재동, 문성근, 김여진 씨나 그런 분들도 이 청와대 문건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똑같이 당신처럼 공격을 했단 얘기죠. 근데 발견되니까 지금은 그게 뭐 어떠냐, 잘 먹고 잘 살았다. 당신은 난 내가 보기에는 이명박 지지자야. 100%. 논리가 똑같아요. 이명박 지지자의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야, 증거 있냐? 증거 내놔라 해서 증거가 딱 나오니까 아니다. 걔네들 그 기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 어차피 도태될 인간들이었다. 이게 이명박 논리거든요. 지지자들. 그러니까 사악한 이들이 악마 같은 인간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피해보고 엄청난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그 문건, 청와대 문건 나오기 전까지는 거짓말이다, 뻥치는 거다, 모함이다라고 해놓고는 청와대 문건 딱딱 그 지금 나온 사람들 75명 나오니까 아니다,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았다. 안 그래도 그냥 그때 김미화 청취율 1위였어요. 라디오 전체 시사방송으로. 평이 최고였어, 최고. 평론. 그 다음에 김재동 그때 방송에 막 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섭외당하고 그럴 지긴데 뭐요? 어차피 도태될 인간들이었다? 김여진 씨가 활동 다 했다. 그 문성근 씨랑 문란한 사진 국정원에서 만들어가지고 뿌려가지고 욕먹고 가족들 욕먹고 박규리 씨 자살 충동이 날 정도로의 고통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활동을 다 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공범자야. 유신님은요? 당신은 이명박 공범자라고. 당신 같은 인간들 때문에 그 수많은 네. 리스트 안 밝혀진 사람들이 더 많어. 그 75명은 다행히 리스트가 밝혀져서 소송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때 광우병 참여했고 제대로 알고서 그러니까 그 분들은 그 알파 분들은 명이고요. 그 사람들은 소송이라도 걸 수 있지만 그 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고통받고도 그 청와대 문건에 포함이 안 됐다는 말로 당신 이명박 지지자들 아바타들에게 똑같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아세요. 당신은 이명박 공모자고 천벌을 받을 거라고 그 얘기 생각만 말씀드립니다. 이 개인적 의견이에요. 네. 유신님은 그러니까 결론만 말하자면 유신님은 뭐 김재동, 문성근, 뭐 김규리 이런 사람들이 당했던 것처럼 그런 똑같은 패턴의 그런 탄압을 받고 있는데 근거는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가진 자료를 당신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어. 내가 민변이라든가 다른 사람들한테 하지만 본인한테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요. 제가 정리해서 없는 거를 왜 그러니까 주장을 하시냐고. 내가 아까도 하죠.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유신의 주장을 인정 안 하는 것도 주장이지만 나가 하는 것도 주장이에요. 그걸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본인이 비판할 권리가 없어요. 본인이 저거에 대해서는 저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비판할 권리도 없어요. 심지어 저건 내가 피해받았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저거에 비판할 그럴 그 권리도 없어요. 본인이 MB 측이 아닌 이상 저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자 들어보세요. 저거에 대해서 직접 인정을 하셨네요. 저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들어보세요. 저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들은 MB 측이나 네. 아프리카 TV 측만 할 수 있어요. 본인은 할 자격이 없어요. 논쟁에 있어서. 그러니까 유신의 말에 설득력이 왜요? 있다 없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의 제기할 수는 없어요. 내가 주장을 하면 그거를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소송하거나 할 수 있는 상대는 MB 정부랑 그 관계자들이랑 아프리카 TV 관계자밖에 없어요. 우리는 상관이 없다. 왜요? 저건 오해다. 왜요? 저 주장은 잘못된 왜요? 거다라고. 왜요? 멍청해서 왜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멍청해서 몰라요? 이해 관계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본인은.
내가 공직자예요? 관계 당사자라는 아니, 내가 그러니까 말로.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고 주장의 상대와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장만 하시라고 내가 피해자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막 단언해서 말씀. 그러니까 내가 단언하던 뭐하던 내 저는 아마 기사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니까 본인이 MB 측이에요? 본인이 아프리카 TV 측이에요? 아니잖아요. 이해 당사자가 아니니까 본인이 내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주장하지 말아라고 할 권한이 없다고요. 자, 본인이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유신님이 아프리카 측이세요? 아니면은 뭐 파트너 BJ? 그러니까 아니 멍청해서 진짜 멍청한 건지 진짜 왜 학교 교육이 뭐 학교 다닌다고 하는데 교수님이 놀러 다니나 봐요. 무슨 그지 같은 학교가 다 있어. 나온 새끼가 학교 얘기를 뭐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본인하고 나하고 이해관계자가 아니잖아. 자, 어떤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주장하는 사람과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야. 본인이 상대방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하라 마라 할 그럴 자격이 없다고요. 내 주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는 MB 측과 아프리카 TV 측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왜 유신님은 다른 사람들 주장에다가 이의를 제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왜 하는 건데요? 내가 어떤 사람의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파트너 BJ 세아와 이기관 같이. 그건 사건이잖아요. 유신님이 이해관계 없잖아요. 그건 사건이잖아요. 너 기자잖아요. 이것도 사건이죠. 유신 블랙리스트 사건. 본인이 기자예요? 유신님은 기자예요? 예. 자, 보여드릴게요. 기자인데 왜 기자인데. 자, 화면 보세요. 근거 없는 그걸. 자, 화면 보세요. 자, 국회 출입 기자. 자, 보세요. 뉴스 커뮤니티 국회 출입 기자라고 돼 있죠? 기자라면서요. 기자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근거 없는, 그러니까 유신의 주장에 근거가 없으면 이명박 측이나 아프리카 TV에서 소송하거나 이의 제기하면 돼요. 저거 보도. 그쵸? 네. 됐죠? 전 기자라서 비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사도 쓸 수 있고 언론 방송에서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기자가 그 책임감 없이 글을 쓰냐고 사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 주장이 허위인지 아닌지 디트 이런 것도 기자인데.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주장일 뿐이에요. 유신의 이거에 근거가 약하다. 나는 이걸 믿지 않는다라는 것도 본인의 주장일 뿐이라고. 입증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장을 하지 마라. 기자. 아니요. 주장을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건 그런데 나한테 피해봤다고 얘기를 하지 말라면서요. 무슨 자격으로? 내가 말하는 거는 제가 쓴 기사나 제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본인이 이의 제기를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피해봤다고 얘기하지 말라면서요. 당신이 국정원이야? 당신이 정부야? 피해봤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지가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지가 그렇게 해놓고는 지가 부정을 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도대체 어떤 대단한 학교길래 이따위로 논리적으로 지가 말한 말을 지가 바로 몇십 초에 부정을 합니까? 그렇게 기억력이 감퇴됐어요? 군붕어예요? 금붕어야? 뻐끔뻐끔? 유신님 제 금붕어 저거. 자기가 앞에서 얘기해놓고는 자기가 안 했다 그러면은 이거 MB 정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계속 뭐 주장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얘기했어요. 피해봤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고 다니지 말라고. 그래놓고는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MB가 민간인 사찰하고 다 국정원으로 피해 줘놓고는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 증거 다 나왔어요. 어쩔 건데? 근데 왜 유신님한테 증거는 안 나와요? 근데 왜 그렇게 증거가 많은데 유신님 증거가 안 나오냐? 그러니까 주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주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내가 알아서 소송을 하든 첨부를 하든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유신의 주장에 대해서 본인은 근거 주장을 왜 기사로 쓰냐고요? 주장을 왜 기사로 써가지고 그걸. 봐봐요. 이제 주장은 기사로 쓰지 마라. 어떤 사람이 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BBK 자 들어보세요. BBK 김경준이가 자기 주장을 얘기했어요. 네네. 그 기사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주장이라고 기사를 써야지 무슨 글을 쓴 게 유신도 이명박 블랙리스트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저게 누구 주장이에요? 피인. 그러니까 저게 누구 주장이냐고요. 그러니까 누구 주장인데 저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누구 주장인지 모르고 전화했어요. 아까 이미 본인이 답변했는데? 금붕어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저렇게 쓰면 안 되지. 행간을 저렇게. 자 닉네임. 이명박 블랙리스트 안에. 자 닉네임 코붕어로 하겠습니다. 재미없어요. 그것 좀 그만해요. 코붕어. 이러니까 거예요. 뭐 암비 아바타 확실시. 네. MB 아바타 하지 뭐. 아니 지금 본인 논리가 그거예요. 지주제
지가 뭘? 그러니까 상대방을 일단 깔아 뭉개고 깔아 밑으로 하대해가지고 지금 이명박식이거든요. 김미아 지가 뭐라고 정치적 발언을 해. 이 김재동 네가 뭐라고 나를 비판. 그러니까 상대방을 다 나라 까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나이가 많으니까 오늘은 모두가 평등한데 이 MB는 밑에 사람들로 다 깔아본 거죠. 아, 쟤네들 저렇게 불이익 줘도 본인도 돼. 저 깔아봤잖아요. 근데 저 아랫사람이라고 본인- 교육 제대로 못 받았다고 부모한테 교육 제대로 못 받았다고 본인이 아까 욕한 건 기억 안 나요? 뭐 저는 유신님이 그렇게 하시길래 원래 봐봐요. 했는데 아, 유신님이 야, 말씀하신 누가, 기억만 자, 해서. 유신이 하면 본인도 한다? 내 핑계 대는 거예요? 본인은 처음부터 그렇게 똑같이 저를 깔아보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저도 같이 깔아본 거예요. 그럼 됐네. 본인이 그랬잖아요. 유신이 그래서 본인도 그랬다. 나도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이랬다. 됐죠? 논리적으로 문제 없죠? 아, 그것도 근거 없죠. 내가 말하면 뭐 근거, 학교 얘기 뭐 내가 말하자. 얘기하면 내가 말하면 근거가 없고, 지가 말하면 유신이 해서 했다. MB 논리죠. MB 측 그렇잖아요. 노무현 때부터 했다. 거기도 특검하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논리가 자유한국당하고 똑같아요. 한치도 안 달라. 지들 거 뿌록 나가지고 청와대 문건 나오고 있는데 한다는 소리가 내가 야 노무현 아프리카에서 때도 탄압받은 있었다. 야 노무현 김대중 때 있었으면 그때 저희들 때 수사하면 되지. 생각을 해봐요. 자 김대중 노무현 때 문제 있었으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뭐 했어? 처벌했어야지. 근데 그때 동안 뭐 했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한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 있어도. 근데 이제 와가지고 노무현 김대중도 있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간단해요. 유신의 주장이고 그 주장에 믿고 안 믿고는 독자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걸 피해봤다고 주장하지 마라? 감히 누가 그럽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못해요. 아니 대통령도 못하는 짓거리를 일개 어느 대학교 나온지도 못한 가정교육도 못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간이 가정교육 받았어요? 받았다고 입증해봐서요. 근거는 없죠? 네, 가정교육 못 받은 걸로. 그래서 본인은 유신의 MB 블랙리스트 명록에 있었다. 본인은 믿지 마세요. 그리고 저도 본인이 가정교육 못 받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 후진 대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저도 그 믿고 있으면 될게요. 됐죠? 자, 그럼 제가 이번에는 아니 이제 끝내야 돼요. 시간이 없고요. 두 줄 요약하지 마세요. 요약하지 마. 어차피 앵무새 할 거잖아. MB 아바타잖아 그냥. 그냥 MB한테 들을래. 아니 MB한테 들을래. 나 기자로서 그냥 국회 출입 기자로서 MB한테 듣지. MB 아바타 그냥 쇠뇌돼가지고 두 줄 얘기하는 거 듣기가 싫어. 똑같은 말. 새로운 거 할게요. 진짜 다른 말 할게요.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코붕어라고 지었겠어요. 그냥 붕어가 껌뻑껌뻑 하는 것 같아요. 4분의 3박자로 주둥이를. 주장을 오늘 한번 두 줄로 아니요, 두 줄로 요약하지 말고 일단 믿지 마세요. 원래 안 믿을 거니까 믿지 마시고 내가 보기에는 본인 같은 사람은 좀 탄압을 받아야 돼요. 본인 같은 사람은 MB 지지자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을 사람들이니까 끝까지 이명박 믿고 나중에 이명박 지옥 갈 때 따라가시면 돼요.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자, 050-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시고 지가 한 말도 지가 기억을 못해. 지가 그래서 유신님 피해받았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그래 놓고는 30 몇십 초 후에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진짜 뭐 이거는 진짜 완벽하고 꼼꼼하신 MB 지지자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주장의 타당함을 그 사람한테 주장할 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유신이 피해봤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럼 그거를 반박할 사람은 MB 측과 아프리카 TV 측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근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어. 만약에 MB 측에서 야 이거 너 허위지, 너 우리가 소송하겠다 그럼 소송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난 피해봤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런 당사자와 여보세요? 예, 동대문 사는 코앵란이에요. 가짜인 거 압니다. 최상일이가 자꾸 때려가지고요. 뭐야 이 짬짜면은.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보세요? 유신님, 네. 공준이요, 공준이.
네, 코봉 주니어 목소리 크게 하세요. 오랜만이고요. 우선 네. 유신님 MB 블랙리스트예요? 자, 오늘 주제가 아닌데 오늘 다른 주제가 많은데 왜 남이 하면 따라하냐? 따라쟁이냐? 아니 코붕어 따라쟁이. MB 블랙리스트예요? 아 코- 대답을 해도 아니요. 코라지, 코꾸라지로 하겠습니다. 한 명은 코붕어, 제가 한 명은 코 유진님이 미꾸라지. 예? 내로남불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놈의 내로남불 지겹다. 지겹다. 예전에 그 그러니까 뭐 유진님이 깔 게 없나 봐요. 그러니까 TV에서 나오니까 맨날 자유한국당이 하는 말이 내로남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들어보라고요. 대부분 하는 말이 내로남불이에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들어보라고요. 통신사나 인터상에서 정말 하급 애들이 쓰는 게 내로남불이었거든요. 근데 아 혼자만 할 거면 진짜 저를 왜 요즘은 받아요?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쪽에서 논리를 뭐 보수 그쪽 그 지지 그 언론단체에서 맨날 하는 게 내로남불이에요. 할 말 없으면 지긋지긋해 주겠어요. 들어보세요. 유신님 예전에 그 유신님 뷰봇 사건 터졌을 때 기억나시나요? 무슨 사건이요? 뷰봇 예. 그때 어떤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네. 외국인이 너무 많다, 네. 비로그인이 너무 많다. 이건 정황상 유신님이 뷰봇을 사용한다고 나는 주장을 한다. 이랬더니 유신님이 네. 아주 지랄을 하셨거든요, 그분한테. 그게 왜냐? 뭐가 문제세요? 정황 증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 유신님 주장은 정황 자, 증거밖에 여보세요. 없다고 그렇게까지는 자, 없고. 여보세요. 유신님 지금 주장하는 것도 정황 증거 자, 아닌가요? 그 뷰봇이라고 하는 것은 트위치 TV에 아 그러니까 정황 증거 자, 아니냐고요, 들어보세요. 다 지금. 뷰봇이라는 거- 내로남불이네. 말 안 들을 거면 차단할까요? 아까 뭔데요? 말해봐요. 뷰봇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시청자를 로그인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거를 의혹을 제기해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트위치 TV 운영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트위치 TV에 신고를 하시고 내가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실제로 트위치 TV에 많이 신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뭔 지금 헛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요점이 그게 아니잖아요. 요점이 아니라 요점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엇이 뭔지 설명을 하고 있어. 야, 뷰봇 사용은 그거는 잡아낼 수가 없어요. 진행자가. 그럼 MB도 유신이니까 MB 블랙리스트 정황 증거 말고 있냐고요. 뷰봇은 트위치 TV 관계자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트위치 TV에 신고를 하면 잡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아, 뭔 그런 헛소리 빠져나가려고 헛소리.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자, 직접 증거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신이 뷰봇 테러 그러니까 직접 증거 있어요. 자, 없어요? 유신이 뷰봇을 썼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죠. 정황 증거였죠. 자, 그러면 자 들어보세요. 자, 자, 제가 답변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신이 자, 밝혀야죠. 자 들어보세요. 들어보라고 이 싸가지 없는 인간아. 추석에도 싸가지가 없어 이 말해보세요. 벼락 맞을 인간이. 자, 말해보세요. 그러면 자, 제가 MB의 블랙리스트로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죠.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건 누구냐면 이명박 측과 아프리카 TV 측이죠. 그쵸? 유신이 자, 들어보세요. 나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너무 논리적이니까 어이가 없죠. 자, 그러면 자, 어떤 사람 아까 전화한 코붕어가 유신이 쓴 기사에 자기는 이게 허위라고 생각한다.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주장한 사람이 유신에게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아, 유신님 제가 말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제가 말하는 거는 유신의 이명박 리스트 주장은 유신의 이명박 리스트 주장은 주장을 했어요. 자기가 피해를 봤다고. 독자들이 믿고 안 믿고는 독자들이 판단할 몫이지. 각자가 내가 말할 때 계속 끊으면 차단된다고 얘기했어요. 이미 누적입니다. 본인은 아시죠? 본인은 이미 예전에 아니요 내가 코봉준 따위에게 불리할 사람이 아니죠. 아까 뭐 나보다 제 말은 안 뭐야? 아까도 나보다 왜 하세요? 아까도 나보다 좋은 대학을 아까 봐봐.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나랑 말이 겹치면 얘기가 안 들려요. 어차피 이 멍충아. 그러니까 따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하고 말 배틀해봐야 본인 얘기 안 들린다고 이 멍충아. 그러니까 따로따로 얘기하자는 건데 네가 나 말할 때 뭐 계속 말한다고 해서 내 말을 끊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 이 멍충아? 아까 말하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청자가 유신의 기사를 보고 옳고 그름 자기가 어떻게 판단하는 건 자유인데 그거를 쓰지 마라. 저렇게 뭐 피해봤다고 얘기하지 말아야 할 권리는 없고
이거에 대해서 근거를 대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MB 측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그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코봉준이 알겠는데요. 믿고 안 믿고는 코봉준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주장을 한 거는 나도 이렇게 없다는 거죠. 나도 이렇게 피해를 봤다. 그걸 싸울 거는 MB 측과 싸울 것이지 코봉준 따위와 싸울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급이. 아, 그러면 일반 시청자는 상관도 하지 말라? 상관도 아닌 게 아까 의견 제시해가지고 답변을 드렸잖아요. 본인이 그런 표현을 쓰라 그러니까 말아 할 내가 권리가 없다. 요점에 이건 우리나라 헌법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다. 누가 감히 기사를 쓰라 말아, 말도 뭘 해라 말아 할 못하죠. 권리가 있느냐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요, 유신님. 딴소리 하지 마시고요. 직접 증거 없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증거를 본인한테 그러니까 얘기할. 없죠? 자, 코봉주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제 넘는다고 얘기하는 네 주제를 너 같은 애가 아니, 있냐, 없냐. 우리 방송에서 학급이 내가 그러니까 잘 못하는 나한테 와가지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요 지금. 있는데 안 보여주는 자, 거 들어보세요. 내가 증거가 있건 없건 유신이 주장을 했어. 내가 이렇게 피해를 봤다. 광우병 중계하고. 있고 없고를 다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할 거는 MB 측하고 논쟁을 할 거지. 너 따위와 논쟁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유신님, 그 그거 주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믿고 증거가 안 믿고는 있겠죠. 믿고 안 믿고는 본인들이 판단을 몫이고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시청자 본인이 나한테 그걸 물어볼 권리가 없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증거가 있다 치고요. 아니 있다 유신님. 치고가 아니라 자 그거 들어보세요. 하잖아. 코봉준 나 이 얘기로 길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시간이 없어. 너 따위에 나머지 15분을 쓸 생각이 없어요. 논리도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미꾸라지 같으세요. 미꾸라지. 뭐냐면 아주 아니요 아니 뭐 정복을 찌르니까 아니 들어보세요. 발버둥을 치느라 아주 아니요 난리가 방송 시간이 났어요. 있으니까요. 본인이 그 기사를 믿고 발버둥 치시라 그 난리가 기사를 났어요.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인공호세 드려요? 근데 인공호세 본인이 드릴까요, 유진님? 본인이 그 근거를 대라 안 대라 할 자격은 없다는 얘기예요. 믿고 안 믿고도 여러분 자유고. 하고 권리 얘기하면서 진짜 아주 그러니까 일단 항상 같아. 일단 나는 팩트를 나열했고 유진님 그 팩트에 유진님 대해서 좀 바꿔요. 인정을 할 거 안 할 건 이건 본인들 알아서 그렇죠. 하세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고 코봉준 같이 못 배운 사람하고는 그러고 오래 얘기하고 하고 싶지가 두 않아요. 번째 알았어요. 아니요 아까 그거 배운 그거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저질 붕어 수준인데 본인은 지금 붕어보다 낮은 알았어요. 미토콘데리아 알았어요. 미트콘드리아 수준이에요, 지금. 비하하지 마시고. 내가 너하고 뭐가 불리하겠니 지금까지 불리하면 싸고. 비하해. 코봉준아 그러면 열받을 것 아까 같지. 직접 증거 있냐고요. 코봉준아 그니까 봐봐 또 앵무새처럼 없죠. 붕어 얘기하잖아. 너하고 아까 코붕어하고 없죠. 다른 게 뭐야. 알았어요. 앞에서 답변해가지고 알았어요 해놓고는 또 물어봐. 앞에서 알았어요 해놓고 또 물어봐. 앞에서 알아놓고 또 질문해. 그러니까 붕어 대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앞전에 아니, 답변을 뭐 했는데 해주면은 그러면 증거가 있어. 내가 붕어 왜 대가리가 너 따위에게 증거 자료를 제시하냐. 너는 이해 당사자도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다. 오늘 왜 이렇게 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다르네. 계속 화났죠. 그리고 뭐 한마디 하겠다고 다르네. 해놓고는 그래서 증거 자료는요. 그러니까 너희 공격 방식이 너무 천박하고 추접스럽기 때문에 내가 어이가 없어요. 알았어요. 그래놓고 맨날 하는 말이 두 번째. 내로남불. 왜 딴 사람 기사 썼어요? 왜 딴 사람 상관했어요? 패턴이 너무 똑같아서 그냥 거의 자유한국당 수준이라니까. 아유, 무조건 기승전 왜 이렇게 빨갱이. 웃겼어, 오늘. 기승전 빨갱이. 자, 할 말 없으면 끊을게요. 아유, 네. 그러니까 나는 앞에서 코붕어가 하니까 그대로 그냥 답습해가지고 전화할 건 없고 버러지처럼 살지 좀 마세요. 기생충처럼. 자기 주장하려고 하면 자기가 근거가 있어야지. 증거는요. 네가 수사기관이냐? 내가 너같이 저급한 애한테 그 증거 자료를 왜 줘요? 내가 모아서 내가 소송하거나 내가 해야지. 야 주진우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증거 자료 있으면 다 깔아버려요? 그러면 큰일 나요. 다 까발리면 상대방이 대응 다 하기 때문에. 말 같지도 않은 뭐 되도 않는 것들이 와가지고 증거자료 하고 있어. 네가 MB야? 이해 당사자면 와서 요청을 하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예, 저기 뭐야, 코 안 싸라고. 여보세요? 코 안 싸라고, 여보세요? 닉네임 저질하게 하지 마세요. 예, 코 안 싸요. 죽으려고 하고 지금 경찰서 가실래요? 아니, 코 안 쏴라고 저번에. 안 쏴, 총 안 쏴. 발음을 똑바로 하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코 안 쏴, 예. 예, 코 안 쏴. 네, 의견 예, 말씀하시죠. 안 쏴. 예, 예. 예, 지금 듣다 보니까는,
애들이 좀 많이 전화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아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이 지금 전화 배틀 저기 하는 게 이제 서로 꼬투리를 잡아갖고 싸우는 게 이 저기라고 네. 라고 하셨는데 그냥 듣다 보니까 또 화나가지고 전화가 하게 됐네요. 네. 뭐 저기 저 시간이 많이 전화 없으니까 전화 주신 분 예, 예, 저희가 예. 시간이 많지 않아 11시에 또 다른 코너를 해야 돼서요. 네. 좀 바빠갖고 저도 네, 그러니까 저번에 바쁘신데 이제 전화를 못 드렸는데 아니 바쁘신데 지금 저희가 11시에 저 다른 코너가 있어가지고요. 빨리 요약해서 말씀을 하셔야 지금 나가요. 그 저기 전화를 저기 아무리 배틀을 해도 지금 진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그 사람들은 하는 건데 네. 그런 거를 좀 바로 커트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050-2323-5549번입니다. 블랙리스트는 주장일 뿐이다. 주장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MB 때는, 박근혜 때는 무서워서 말도 못할 얘기예요. 정권 바뀌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건 주장부터 시작해요. 김재동,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재동이나, 김미아 씨나 다른 사람 다 주장이었어요, 원래. 10년 가까이 주장이었어요. 모든 거는 피해자 주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피해 봤다고. 모든 사건의 발당은 내가 이거 불이익을 당했다,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유신님, 네. 정말 천박한 논리시네요. 코봉준인 거 압니다. 차단됩니다. 어디서 저질 성대모사라고 자빠졌어. 천박한 것들이. 10년 전에 이명박 취임하지도 않았는데 뭘 주장이야. 쟤 뭔 소리야. 10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대충 10년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10년이 안 되는데요. 5년이잖아요. 5년인데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도 황교안이 그대로 답습을 했기 때문에 10년 정권이라고 합니다. 그거 뭐 날짜까지 다 채가지고는 몇 년 몇 개월이라고 채는 게 아니라 그 박근혜가 임명한 황교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계속 유지를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 10년 정권이라고 해요. 지난 1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밝혀지기 시작한 지가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다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이라고 해요. 민주당 정권 10년, 새누리당 정권 10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050-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일찍 끝났는데 8분 남았는데 전화 주실 분 전화 주시고요. 코행난 흉내내는 거 봐봐. 그러니까 밝혀지기 전까지라면 이런 주장 못하죠. 저는 불이익을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필요해요. 내가 받았다. 촛불 집회 3개월 중계하면서부터 그것 때문에 온갖 불이익을 받고 온갖 그런 것들 받았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당했다. 유영기 연대기, 유신 연대기, 온갖 테러를 받았고 제가 뭐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막 소문내고 다니고. 네, 여보세요? 예, 저 금방 좀 전에 전화했던 저 코 안싸예요. 예.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 저 후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 뭐 트위치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뭐 어디더라 그 딴 데를 들어가갖고 해야 되나 봐요. 트윕이라는 곳을 네. 나쁜 데가 아니고요. 네. 트윕에 가서 그 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 로그인을 트위치 아이디로 로그인이 가능해요. 뭐 백신을 또 깔으라고 그래가지고 깔으니까 또 이게 뭐가 오류가 뜨더라고요. 아니요. 백신 깔라는 거 없어요. 저도 가입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백신을 왜 백신 깔라고 그렇게 나오던데. 예, 그러고 말씀을 또 드릴 게 계좌 이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말씀은 채팅창에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계좌 이체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번에 아까 바쁘다고 하셔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저번에 제가 이제 맨날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회사에서도 듣고 있거든요. 듣고 있는데 일 중이라서 전화를 못했어요. 근데 또 코등이가 전화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 죄송합니다. 끊겠습니다. 네,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셔서. 자, 그리고 국정원이 할 일 없나? 할 일 없어요.
네, 문성근 씨, 최여진 씨 사진 합성해서 유포시킨 거 보세요. 그리고 황교안을 무슨 뭐 슈퍼태권보인가 합성해가지고 뿌리고 할 일 진짜 없어요. 우리 세금이 거기에 쓰였다는 게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 세금이 그런 곳에 쓰였다는 것 자체가 실제 그렇게 쓰였어요. 이번에 미디어워치 그것도 다 뭐 뜨고 다 떴잖아요. 실제로 그 유치한 게 아니라 천박하고 추잡스럽게 다 사용이 됐습니다. 확인된 바니까. 자, 확인됐고, 주진우 기사를 쓰기 전에 증거를 검증하고 공개하고 기사로 압살하잖아. 주진우 기자도 소송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공개한 거는 이러한 상황이 있고 내가 피해를 받은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예, 그 단계가 진행가는 거죠. 정권이 바뀌어서 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그 주장 단계에서 공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밝혀가는 거는 차근차근 해야죠. 저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모 블랙리스트 그에 소속한 사람이 있지만 자기는 말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불이익은 받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 촛불 집회 중계하고 나서 제가 경험한 내용들을 공개를 한 것이고, 그쵸? 그 피해 본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하차하고 뭘 어떻게 하고 특히 윤도현, 김재동 소속사는 세무 조사를 1년에 2번이나 받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조사를 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조사기관이나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내가 이상하게 촛불 집회 광우병 중계하고 나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주장이 있어야 여러 가지 이제 서류나 이런 게 나오면 연관관계가 되는 것이지, 그런 주장도 없는데 누가 나서겠어요. 내가 피해본 거 내가 나서야지. 하여튼 제가 그 고통을 받았다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광우병 촛불 집회 중계하고 나서부터 받은 겁니다. 그 시점부터 정확하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자, 전화가 생각보다 빨리 끊었더니 전화하실 분이 없나 봐요. 050-2323-5549번입니다. 4분 남았네요. 그래서 저는 연역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었다라고 제 경험을 그렇게 나열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저의 경험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목격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내용을 정리하고, 뭐 시청자가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안 하고는 시청자가 알아서 결정을 하는 거고, 독자들이. 그 이후에 다음 단계로 갈 거는 제가 또 열심히 노력해서 밝혀야 되겠죠. 여보세요? 예, 저기 코안산데요. 제가 경고를 자꾸 전화해갖고 죄송한데 저기 뭐야 그 좀 전에 한 말 말고 저기 이제 뭐야 요즘 사람 애들보다도 요즘 이제 자, 민규님 2,000원 감사드리고, 코안사님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전화를 더 받는 거는 전화 안 하신 분한테 전화를 하라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길래, 그리고 안 해도 그렇습니다. 안 해도 그래요. 안 해도 한 번 하신 분들은 맨날 전화, 아까 코등이 얘기하려고 하실 때 이미 다 얘기했던 내용이잖아요. 아니요, 코딩 얘기 안 할게요. 아니, 저기 요즘 이제 20대들 보면은 지금 자기들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일을 하면은 내 느낀 걸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 생각밖에 안 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느낀 거 그 주장대로 그렇게 살아와요. 그래갖고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이 그게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예, 마감하겠습니다. 제가 할 일 없어 전화를 계속 받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참여하시라고 하는 거지, 똑같은 분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방송 전화 배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잭 모리슨 교관님과 함께하는 배틀그라운드 배그 훈련병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하면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이나 방송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추석 연휴 이미 공지까지 다 올렸으니까 또 뭐 어디 갔냐고 개소리 하지 마시고. 자,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은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뉴커, 10년 넘게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뉴스.org,
새로운 인터넷 방송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청자연대와 제작자연대가 함께했습니다. 아름다운 밤 함께 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자, 전화 배틀까지 클리어를 했고요. 아이고 되다. 아이고 되다. 숨 좀 쉬고. 저희 방송 대부분의 시청자들은